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2020년도 마지막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는 2020년 되시고 희망찬 2021년 맞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코로나19의 피해로 피눈물로 하루하루 지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이 되는 2021년을 함께 기대해 봅시다.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2020년 마지막 날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이데일리 수건 흔들며 살려주세요. 무더기 감염 동부구치소 상황.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수용자들이 창밖으로 수건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치거나 외부 단절 등의 문구를 적어 창밖으로 내보이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31일 오전 기준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약 8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400여 명은 며칠 전 경북 청송군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감됐지만 나머지는 아직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수용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크게 확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용자들이 창밖으로 수건과 두루마리 휴지 등을 내미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용자가 들고 있는 종이에는 살려주세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신문, 언론, 서신 차단, 외부 단절, 식사, 도시락 못 먹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국가관리시설에서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다니요. 백신은 언제 들어옵니까? 매일 언론에서 확보만 하고 계약은 언제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애매한 2분기도 3분기 도대체 2분기면 2분기 언제란 말인지 참 이게 뭡니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야, 청와대야, 국회야, 법무부야,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다음, 부동산 시장 이슈 앤 뉴스, 한국경제TV 25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변창흠 설 전 주택공급 방안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인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물량 위주의 성과뿐 아니라 도심 내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질적인 측면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설명입니다. 변 장관은 이를 위해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 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 실행 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변 장관은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 월세 시장의 안정도 면밀히 챙기겠다면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 기발표된 공급 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변창흠 장관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발 부동산 정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이슈앤뉴스 이데일리 코스피 사상 최고치 축포 화려한 피날레. 올해 정시는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동학개미의 활약 덕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각종 기록을 양산하며 올 한 해를 잘 마쳤습니다. 30일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2.96포인트 1.88% 오른 2873.47로 장을 마쳤습니다. 역대 최고로 과거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영역이라고 합니다. 올 들어 30.75% 올라 주요 20개국 증시 중 단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968.42까지 올라 닷컴 버블 이후 19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하네요. 동학개미가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날 개인은 코스피에서는 팔고 코스닥에서는 샀지만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총 63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해 역대 최대 규모로 주식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거래 비중도 크게 늘어 코스피에서는 18.3%포인트 상승한 66%를 코스닥에서는 3.5%포인트 늘어난 88%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이 올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종가 기준 8만 원을 넘어서 코스피 기록 경신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9조 5,95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보시겠습니다. 뉴시스, 코인베이스, 리플, 암호화폐, XRP 내년 1월 19일부터 거래 정지. 100여국에 약 4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28일 현지 시간 한때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이던 리플의 가상화폐 XRP 거래를 내년 1월 19일부터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날 리플이 130억 달러, 약 14조 1973억 원 규모 거래한 XRP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정권으로 간주하고 미등록 정권을 불법 거래한 행위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태평양 표준 시간 PST 기준으로 28일부터 거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다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 PST 한국 시간 20일 오전 3시 1회 전면 정지한다고 전했습니다. 거래 정지 기간에 XRP의 지갑 기능은 계속 이용 가능하며 자산 입출금도 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리플 XRP의 상장 폐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XRP 거래 재개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우리가 가상통화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때까지는 기술적인 면과 관련 규정의 준수 등 다양한 심사를 통과할 필요가 있고 특정 관할 하에선 주재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29일에는 OK코인에서 XRP 거래와 입금을 1월 4일부터 중단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비트스탬프에 이어 OK코인이 추가 거래 정지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래 정지와 상폐는 다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현 단계에서는 언제 어느 거래소가 다시 서비스를 정지하고 재개할지를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투자자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투자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플 XRP를 갖고 계신 투자자분은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데 향후의 상황은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폐로 갈지 아니면 SEC와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 폭등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리플 XRP 투자자분들은 잘 고민하셔서 후회 없는 방향을 정하시도록 SEC나 리플사의 정보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한국 거래소에서 한화 3,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한 후 약간의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인 조정을 끝내고 상승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SEC 제소권으로 인해 리플은 거래소들의 연이은 거래 중지 발표로 200원대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당분간 직전 고점 내에서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알트코인 상승을 하는 불장이 반드시 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크게 한번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나름 좋은 내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아직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미세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토큰 포스트
제너시스 블록 벤처스 OMG 네트워크 인수. 제너시스 블록 벤처스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이더리움 레이어 2 확장성 솔루션 OMG 네트워크, OMG 9 오미세고를 말합니다. OMG 네트워크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제너시스는 OMG 네트워크의 장점을 활용하고 OMG의 고도 성장을 도와서 아시아를 넘어 OMG 블록체인 채택을 넓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너시스 블록은 재무, 자문 및 분산 원장 기술 서비스의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제네시스 블록사의 헬스케어 어드바이저리인 알렉스 카하나는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국방부, 보훈보건청 등 의료 재설계에 대해서도 조언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분산 원장이라는 것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광범위하게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분산과 거래 내역을 적은 장부를 의미하는 원장이 합쳐진 분산 원장은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럼 오미세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세고. 오미세고는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입니다. 2019년에는 공식적으로 오미세고에서 OMG 네트워크로 리브랜딩 하였습니다. 은행이 없이 금융 업무, 즉 입금, 출금, 송금, 결제, 포인트 등 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알리페이와 페이팔과 같은 결제망을 연결하고 경계를 허문다는 것이죠. 항공 마일리지로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거나 편의점 포인트로 오픈마켓에서 결제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미세고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진 탈중앙화 거래소 DEX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렴한 수수료, 블록체인의 뛰어난 보안, 빠른 결제 속도가 장점입니다. 이 장점이 오미세고 네트워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SDX로 원하는 기업이라면 이를 응용하여 자사의 결제 시스템은 물론 마일리지 시스템, 송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미세의 파트너들은 맥도날드와 버거킹, 버스, 타이항공을 포함한 굵직한 회사들이 다수 포진한다고 합니다. 오미세고는 일본 최대 도시 은행인 미쓰비시 UFJ 은행과 일본 금융기업인 SBI, 트루머니 등 건출한 회사를 투자자 파트너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SDX는 오미세고 기반의 전자지갑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개발 도구입니다. The Value Transfer Layer for OMG USDT DAI Ethereum ERC20 OMG USDT DAI Ethereum ERC20 암호화폐들을 위한 가치를 전달하는 레이어로서의 이더리움의 보안으로 더 빠르고 더 싼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오미세고는 오미세라는 성공적인 결제 회사를 배경으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창립자는 준 하세가와 그리고 도니 헤린컷 어드바이저의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저자인 조세픈 핸드민트 코스모스의 재건, 이더리움의 캐스퍼 연구자인 칼 플로이시, 골렘의 줄리안, 비트코인 투자가 로즈버 등 대단히 걸출한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미세고 토큰은 POS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타 코인은 자기 코인의 전송에 대한 수수료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채굴이 되게 됩니다. 오미세고는 독특한 경제 모델을 갖는데 오미세고 토큰 자체의 개수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미세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성을 가진 암호화폐 중에 단연 뛰어난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는 싱가포르이며 약 1억 4천여 개를 발행하였고 국내 거래소에서 3천원 내외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미세고에는 플라즈마라는 비탈릭 부테리움과 조세폰의 프로젝트가 최초로 적용된 이더리움의 하위 블록체인입니다. 플라즈마는 사이드 체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더리움의 메인 체인 밑에 하위 체인을 둠으로써 확장성을 해결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초당 100만 회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암호화폐는 물론 비자 카드의 최대 결제량의 17배 이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여기다 이더리움 체인에 샤딩이 적용된다면 더 큰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OMG 토큰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ATM 네트워크로서 지금 당장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35개 지점에서 현금으로 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고 최근 OMG사의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최철용의 경제TV를 사랑해 주신 여러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